아니 이렇게 오셨으니까 또 오늘 원래 우리가 저 여쭤보기로 한 말은 또 따로 있지만 일단 주말 그 집회, 광주 집회 이런 그냥 느낌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떠세요? 저희가 이제 이를테면 이재명 민주당의 폭거에 관해서 국민들께 굉장히 오랫동안 네. 고통스럽게 저희 국회의원들도 이제 알려왔는데 네. 실제 그거를 체감해서 이렇게 막 반응을 확 해주시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난 몇 달간의 그런 이런 일련의 사안들을 지켜보시면서 국민들께서 이제 광장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나라가 아주 진짜 그 경각에 달렸다라는 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힘을 모아주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점에 관해서는 한편으로는 대단히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네. 이 추위에 좀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에 가 있었던 특히 광주, 네. 뭐 부산, 대구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그 사회부의 젊은 기자들이 되게 이제 현장 스케치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네, 경우에 네. 그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큰 목소리에만 이제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현장에 가 보면 작은 목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있다는 걸 체감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저는 그 말씀 어떤 말씀들이신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조용해 있던 사람들, 네, 작은 목소리의 네, 네. 주인공들이 숫자가 자꾸 많아지고 있다. 그 광장의 말씀 모습을 맞는 것 같아요. 드러내는. 네. 예, 그 국민들 상당수가 지금 정말 이대로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재명의 중심으로 나라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에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공감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지난번 총선 때 이제 거의 1년 전이 돼갑니다만 배현진 의원께서 그 모처에 갔다가 나이 어린 학생한테 그 벽돌 테러를 당했다는 그 뉴스를 전해드린 게 바로 어제 일처럼 사실은 생생을 합니다. 저희들도 너무나 깜짝 놀라고 국민들도 많이 분노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벌써 1년이 이제 됐는데 지금 괜찮은 트라우마 없으세요? 제가 지난 해가 진짜 다사다난했는데요. 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1월에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예. 실은 지금도 제가 그 1년의 후유증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오른쪽 귀가 잘 이렇게 들리지가 않아서 오랫동안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심리 치료가 아니라 귀 치료를 하고 계시군요. 예, 심리 치료는 뭐 병원에 제가 자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게 잡다하게 잡무가 많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네. 시간을 쪼개서 가다 보니까 네. 일단 당장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제 귀 안 들리고 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루 빨리 그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오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 다녀오셨어요? 네. 네. 무슨 일로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국회 문화체육상임위원이고 5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하얼빈 동계 올림픽이 우리 선수단이 뭐 보셨다시피 엄청난 그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는데 네. 준비를 하면서도 뭐 이번 대한체육회장이 아주 젊은 리더십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유승민 체육회장. 예, 네. 아직 취임식은 안 했지만 네. 우리 선수단이 아마 성과를 크게 올릴 것이다라고 해서 예. 대표격으로 문체위에서 이제 국회의장단 순방에 합류하게 됐고요. 여러 날 묵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 4박 5일로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제가 앉아서 잠시 저희도 시간을 쪼개서 움직이다 보니 잠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는 장면을 그러셨어요? 보면서 네. 정말 요즘 말씀하시는 그 이른바 국뽕이라고 하죠. 야, 진짜 대한민국 대단하다. 자기도 모르게 목이 쉬고 나죠 그런 장면에서. 그럼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같이 응원하시던 중국의 응원단도 네. 저희 그 대한민국에서 온 저희 응원단들한테 네. 축하한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뭐 중국 관중들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저희한테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중국에서 저는 나중에 다 이제 폐막이 다 돼가지고 뭐 메달보다는 참가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지만 저희 같은 이렇게 속물들은 그 메달 숫자 쳐다보게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금운동 다 합해서 45개의 메달을 땄는데 정말 대단하죠. 북한이 딱 하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 그것도 중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이고 네. 하계도 아니고 동계인데 그래서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인지 간접적으로 예. 짐작을 했습니다만.
물론 뭐 저희가 알기로 중국의 쇼트트랙 같은 제가 중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종목에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 이외에 다른 그 종목들에는 되게 두드러지는 두각을 또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네. 그 말이 무엇이냐? 뭐 사람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추위가 좀 더 있는 뭐 곳이라거나 아니면 체육을 원래 잘하던 곳이라고 해서 네. 모든 종목을 잘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동계 선수들에 대한 국가의 꾸준한 지원과 또 선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성장이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번에 갔던 가장 큰 목적 중에도 선수촌이 과연 그 선수들에게 편안하게 이제 조성되었고 우리 선수들이 대회를 마칠 때까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 만하냐를 점검하러 갔는데 뭐 아직까지 100%는 아니라지만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선수들을 위한 그런 그 목소리대로 저희가 지원할 것은 많이 또 챙겨야겠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배현진 의원님을 각별하게 따로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께서는 정치에 입문하시기 전에는 MBC의 앵커로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하고 또 이 명성이 자자했던 언론인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MBC 출신이신데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MBC의 오 오시성을 가진 요한나라는 세례명이신 것 같은데요. 오 요한나님이 원래 이제 기상캐스터이셨는데 안타깝게도 작년 12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혹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고민 끝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분의 핸드폰을 나중에 유족들이 자세히 보니 거기에 유서가 있었고 그것이 그 유서의 내용이 MBC는 물론이고 언론계는 물론이고 국민들로 하여금 크게 공분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어서 그 사정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배 의원님을 오늘 모시게 된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제가 오늘 작년에 있었던 사고 얘기도 그렇고 예. 부득이 이제 가슴 아팠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네. 방송에 출연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만큼의 자료를 많이 어휴.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엄청 제가 몸담았던 회사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상세하게 저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네.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일단은 MBC의 사내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 같이 있는 구성원들끼리의 대단한 그 끈끈한 조직 문화로 이제 오랫동안 예. 견고하게 있어 왔고 네. 실제 그 안에 이를테면 공채 네. 뭐 중심의 어떤 문화라던가 그래서 편입할 수 있는 사람과 음. 이번 기상캐스터 고 요한나 씨처럼 네. 그 집단에조차 속하지 못한 회사 내 소수자라던가 따돌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게 해준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지 시험 쳐가지고 뭐 기수가 부여되는 몇 개다 이런 이제 그런 조직원이 있는가 하면 예. 경력직으로 두는 분도 있고 필요에 따라 특채로 두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를테면 지금 설명하신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교 동아리 같은 느낌의 회사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입학생으로 들어온 내 후배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인원. 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인원에 대한 어떤 알게 모르게 그런 분류가 있는 거고 기상캐스터의 경우는 이제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채용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상캐스터 분들은 공채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워낙이. 모두 이제 프리랜서로 자유계약을 하고 있으시고 네. 실제 회사에서 때문에 기상캐스터의 자기가 할당된 방송을 네. 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방송의 출연이나 활동을 자유롭게 하게끔.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 뭐 복지라던가 네. 아니면 임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공채 직원들보다 처우가 좋지 못한 게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MBC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금도 그런지는 네. 제가 이제 MBC에 확인을 해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제가 뉴스데스크 앵커를 할 때는 MBC는 기상캐스터들에게 내근이라는 것을 시켰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프리랜서 고용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네. 주 2회에서 3회 정도 이를테면 우리가 9 to 6로 일하듯이 나와서 출근해서 예. 그 기상 날씨 예. 기사를 쓰게 하거나 네. 아니면 안에서 전화를 받거나 하는 잡무를 일반 직원들처럼 시켰던 것이죠. 그걸 내근이라고 부릅니까? 내근이라고 합니다. 하.
실은 조금의 그 하루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일당을 지급하는데 예. 의무가 없거든요, 그분들은. 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돌아올 본인에 대한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그것도 가스라이팅 아니겠습니까? 직장 내에. 그분들이 이제 재계약을 하는 것이 예. 제일 중요할 테니까. 재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것들을 쭉 해왔고 아마 오 요한나 씨께서도 네. 아마 그러한 형태의 근무 어떤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그 카카오톡 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네. 아, 당장 나와서 이것을 근무해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건가라고 이제 추정을 아, 했거든요. 예. 불합리한 거죠. 네. 적어도 KBS와 MBC에는 이러한 형태의 근무를 기상캐스터들께 시키지 않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이제 오 요한나 이분한테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시하고 확인하고 때로는 다그치고 때로는 뭐 심한 말도 좀 나갈 수 있고 이런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조직 내에. 그렇죠. 네. 기상팀 내에 이제 기상팀 내에. 기상캐스터 선배들이 있는 건데 네. 뭐 공채를 통한 기수 문화가 존재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채용한 그 분들이 이제 선배 역할을 하시는 건데요. 네. 그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직장 내 폭언과 어떤 그런 것들이 존재했다고 지금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믿고 있는 거고. 오히려 동병상련을 해서 거기서 그 다수는 아니고 소수이실 테니까 더 이렇게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러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 이분 경우에는. 저도 겪었던 것이지만 네. 회사 내에서 사실은 캐스팅이 돼야지 일을 해야 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소위 잘 나가는 그룹에 관해서는 그분이 오디션이든 어떤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그 출연의 몫을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대한 직장 내에 은근한 시기 질투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이것을 절차적으로 회사 내에서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 감독의 의무와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이 MBC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아리 문화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네. 있어도 방관하고 그냥 못 본 척 묵과하는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 기상캐스터로 이제 계약이 됐으면 그 오매불망 원하는 건 중요한 시간 뉴스 시간대에 카메라 앞에 서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 예. 기회가 가령 선배의 입김으로 제한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빚어진다 이런 겁니까? 가능한 일이죠. 아, 가능한 일이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상캐스터 분들은 공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타 방송사 출연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면 알만한 많은 그 전직 기상캐스터들이 실제 선배의 눈밖에 날까봐 네. 아니면은 선배가 하지 말라고 해서 본인의 과외의 업을 하지 못한 MBC 전 기상캐스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제가 다닐 때에도 직장 내 이거는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제 사회적인 용어로 이미 같이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린치지 않습니까? 네. 먼저 앞서 회사에 들어온 선배들이 후배 세대에 대해서 린치를 가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고 네. 저도 여러분들께서 아주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양치대첩이라는 이유로 그 모 포털에 아주 1위를 몇 번을 달굴 정도로 그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제가 워낙 그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소수자 입장이었고 네. 어떻게 도망가야 될지 모르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그런 인식조차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네. 그냥 당했어요. 아, 그런데 그때도 배현진에게 내가 오늘 이렇게 했다라는 그 가해 사실을 카카오톡방 안에서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낄낄거리고 또 다른 어떤 폭력적인 것을 또 행하고 이것이 반복됐었거든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시죠. 가령 배우님께 직장 내 뭐 후배, 동료, 선배 다 포함이 돼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괴롭힙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양치대첩이라는 것은 뭐 수돗물을 아껴 써라 뭐 이렇게 저를 굉장히 조롱하고 괴롭히고 희화했었는데 예. 실제 그 양치질을 하는데 우스운 얘기입니다. 예. 제가 컵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제 이렇게 양치물을 떴다는 이유로 네. 그 문제가 됐던 선배가 제게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 등등을 운운하면서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하. 몇십 분간 저를 괴롭힌 사건이었어요. 소리를 네. 지르며. 그래서 이제 제가 참다 못해서 같이 이제 맞받아치고 소리를 질렀다가 이제 커진 사건이었고. 배우님께서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손으로 예. 하셨고 그렇죠. 그 선배는 이제 자기는 컵을 주장하는 분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뉴스에서 하차한 지 1년 뒤에 네. 본인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비파업자들에게 뭐 어떻게 하셨는지 회사 내에서 그것 때문에 발령이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보도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 예. 무려 1년이 지난 뒤에 그것이 배현진을 괴롭혀서 났다라며 후에 한 4, 5년이 지난 뒤에 파업 당시에 그걸 제 또 이야기를 얘기를 재점화시킨 해서. 겁니다. 저를 이제 파업의 땔감으로 했던 것이고 네. 그 외에도 뭐 많이 말씀드렸던 뉴스 직전에 뉴스를 준비하는 저 같은 앵커나 아니면은 정신 없는 시간이잖아요. 뉴스 정신 직전은. 없죠. 네. 특히 그 막 집중해야 되는 예, 시간인데 네. 기사를 막 그 탈고를 하려고 하는 기자들 예. 그다음에 저 같은 이제 앵커 멘트를 쓰느라고 정신없는 앵커한테 와서 예. 딸랑이 귀신이 붙었다고 굵은 소금을 네. 면전에 그게 뿌린다던가 뭔 말이야?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딸랑이 귀신이랑 또 뭡니까? 저희가 이제 경영진이나 정권에 부역하는 부역자였다고 그때 이제 했는데 저희가 너무 소수였기 때문에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다거나 아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소금을 뿌렸어요. 예, 얼굴에 아주 따갑게 맞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보도국 내에서요? 예.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맞은 분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뿌렸던 분들은 지금 MBC 다니고 있습니까? 다니고 있고 뭐 책도 쓰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 뭐 여자 아나운서께도 네. 께서도 옛날 MBC 그 광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 한가운데서 제가 그 요한나 씨 사건을 보면서 버릇이 없다,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하며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대목을 봤을 때 제가 인사를 90도로 하지 않았다. 그럼 몇 도로 해야 돼요? 90도로 해야 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름 깍듯하게 했는데 사내에서 90도 제가 인사합니까? 당시에 그래도 회사를 대표하는 메인 앵커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장의 모든 그 노조원들이 웅성웅성 있는 와중에 저를 세워놓고 차렷 열중샷 얼차려를 줬어요. 예. 그러한 일들을 거기 모든 뭐 사람이 군대 문화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두가 다 같이 봤던 것 아닙니까? 네. 예. 자기들끼리도 90도 인사해요? 후배가 아니죠. 선배한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웠고 따돌리고 싶은 사람이었고 예. 그러한 약자나 소수 이제 이즘의 대상에 대해서는 그러한 가해가 정당하다라고들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일반적인 회사라면은 선후배가 복도에서 지나칠 때 가벼운 목례 또는 뭐 한두 마디 인사말 이 정도가 보통인데 그걸 90도로 인사를 안 했다. 적당히 관심이 없는 것도 그 사내 생활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런 것이 잘못돼 있었고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당시 파업에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이제 큰 이유가 뒷보인 되었는데 점이었겠네요. 이분들이 그때도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왜 MBC 노조가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자꾸 거짓말로 했다고 저를 피해자로 뗄감을 삼습니까? 처음에 최초에 네. 그렇게 항의를 했을 때 너의 소위 때문에 대의를 상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점을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MBC 파업에 참여 안 했던 것인데요. 그러한 일들이 안에서 벌어져도 심지어 앵커들의 퇴근차 위에 모든 막 수십 명이 뛰어 올라가서 그 차를 밟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있었습니다. 저와 권재용 앵커의 아니 퇴근 시간에. 얼마나 그 공포스러운 행동 아니에요? 공포스러웠고요. 예. 그 사실을 체증한 그 아마 테이프 그 회사의 테이프까지 청경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모두 뺏긴 걸로 저희는 그때 확인을 했습니다. 그 화면이 지금 어딘가에 있긴 있을 텐데 완전 폐기 처분 안 했다면 없앴겠죠. 그들의 손에 갔다면 가져갔으니까요. 없앴겠죠. 이미 이것은 이제 제가 겪었던 뭐 창고방에 들어갔던 일들. 뭐라고요? 아니 지금 뭐 조선 대감이 광에다가 누가 하인 가둡니까? 창고방에 들어가요? MBC 이제 UPS실이라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 발전기 돌리고 하는 방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근데 저희가 회사 내 상암 MBC 동에 큰 이제 경영동 방송하는 곳 뭐 이렇게 몇 개 동이 있는데 사람이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요즘 방송에서 쓰는 무대용 미러볼 같은 것을 넣어두는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런데 말하자면 1급 우리 미운털 박힌 사람들 7명이 그 방에 부서 발령이 나지 않은 채로 저희가 유배가 됐었어요. 그 방으로 발령이 나요?
예, 그 중에 이제 홍일점은 저였고요. 그러한 일들을 해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런 방은 냉난방도 평화로웠던. 제대로 안 되고 뭐 조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럴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하시지 않습니까? 예. 당시 저희 회사에도 다 그런 시설이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 그 방 자체가 말하자면 이 전선 뭐 발전기 뭐 네. 복잡했기 때문에 네. 시스템 난방을 하기 어려웠다고 제가 어느 그때 빌딩이든 다 그런 저 시설 방이 있어요. 예, 지하 있었고요. 어디쯤에. 네. 저희의 그 책상에는 출퇴근 자리에 있는지 수시로 불시에 확인하는 전화 하나 그리고 처음에는 물통도 안 놔주고 헐.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거의 뭐 그 전화 무슨 업무하시는 그런 공간처럼 돼 있었죠. 비밀 감시는 계속 하되 예, 그러나 사람이 있기에 너무나 견디기 힘든 장소에다 몰아놓고 예, 그랬습니다. 참. 그런 내용들이 제가 오늘 참 오랜만에 들고 나왔는데요. 이 예. MBC 잔혹사라는 책에 네네. 담겼습니다. 2017 MBC 예. 잔혹사. 그래서 뭐 이를테면 선배들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당하는 일을 부당한 일을 당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야간 근무 같은 어려운 근무에 계속 지속적으로 배치된다던가 해서 실제 유산을 한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이 안에 담겼는데요.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MBC 안에서 끝없이 자행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문진이나 경영진에서 제때 조치하고 이것을 관리 감독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고 요한나 씨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그것도 회사 내에서 가장 약자인 분에게 발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MBC가 특별관리감독을 거의 어거지로 지금 받게 되면서 실제 처음에는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접하지 못했다. 대체 누가 그 4명에게 얘기했다는 건지 좀 우리한테 거꾸로 알려달라라는 오히려 알려달라.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무슨 진상조사위원회 같은 거 꾸렸다면서요? 뒤늦게 꾸렸죠. 네. 이 유서가 발견되고 여론이 너무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네. 이제 뒤늦게 했는데 MBC 뭐 그 고양이에게 어물점 맡기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고용노동부가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 문제에 관해서 물론 이 요한나 씨의 뭐 노동자성이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밝히는데 조금 복잡하고 시일이 걸릴 수 있겠지만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해서 앞서 있었던 특히 뭐 우리 작가님들이나 네. 뭐 등등의 비정규직 프리랜서들에 대한 사내의 부당한 처우 같은 것까지 모두 밝혀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럴 수 없게끔 문제가 있다면 엄벌에 처하고 뿌리를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노동부도 거기에 이제 조사에 들어가고 뭔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그런 권한과 의무가 있는 곳 네. 같은데요.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곳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정도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정도라고 하면은 예. 각 정부 부처에서 지금 앞다퉈 나서서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관련 부처가 몇 군데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을 거고요. 네. 그보다도 먼저 네. MBC 내 이런 그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가장 이제까지 주창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도 별 말씀이 없으세요. 이 문제에 관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던 정당인데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던 정당이고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이를테면 그 소관상임이라고 하죠.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네. 그리고 과학기술방송통신 그 위원회 네. 이 두 가지 상임위에서도 이것을 청문회를 하자. 우리가 진상을 밝혀내자라고 하는데 저희 국민의힘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정쟁거리로 민주당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라는 양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세요. 청문회 하는데 민주당이 전문당이잖아요. DNA가 있잖아요. 그럼요. 청문회에. 근데 왜 이 오한나 이분의 경우에는 청문회 안 합니까? 예외가 될 수 없는데요. 네. 불과 얼마 전 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분명히 우리 그 환노위의 안호영 위원장께서 뉴진스의 한희 씨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네, 기억납니다. 그 증인 네. 질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반드시 밝혀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아주 그 얄팍하고도 잔인한 이런 폭력 상황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공감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잣대로 국회에 그 해당 뭐 하는 분들을 모두 불러서 진상 조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그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4명이었던 것으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은 현재
뭐 MBC는 일단 그만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송 현재도 하고 있다. 예, MBC에서 이제 대체할 자원이 없다라는 이유라는 걸로 네. 파악을 했는데요. 실은 그분들에 대한 것도 저는 이제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확인해야 될 분명한 목적도 있고요.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두 번째는 사실이 아닌 경우에 이 4명에 대한 것도 보호해야 될 의무도 회사에 있습니다. 네.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청자들께서도 당장은 보기 괴롭다라고 하시면 방송에서는 잠시 쉬더라도 진상을 먼저 확인하고 네. 예,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소명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클리어됐다고 말을 하잖아요. 되게 예. 죄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제 그런 다음에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이제 배우님 나오셔서 또 여쭤봐야 될 게 사실은 지금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가 기각이 돼서 이제 위원장직에 복귀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른바 박문진 이사를 구성하는 문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이제 대통령 탄핵 국면이어서 그거에 모든 것이 지금 이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상황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을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또 당연합니다.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일은? 국민들의 삶에 가장 그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방송 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탄핵에 대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도 뭐 이런 유튜브 매체나 네. 여러 뭐 TV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저희가 탄핵 국면이라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를 한 만큼 네. 지금 민주당은 빨리 본인들이 말씀해온 대로 2인 체제를 탈피할 수 있도록 후보를 선정해서 네. 저희가 방송이 구성을 그 방문진 구성을 잘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야만 지금까지 저희가 길게 나눴던 이런 회사 내의 문제, 네. 각 방송사들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엄 탄핵 국면에서 MBC가 뭐 시청률도 오른다고 그래서 MBC 쪽에서는 이 국면이 오히려 MBC에 대한 그 MBC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더 확대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뉴스도 봤고요. 예. 실제 그 구성원들께서 네. 꽤 환호하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 안타까운 얘기죠. 예. 제가 이제 시험 볼 때는 이 얘기 드리면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MBC 공채를 보고 합격을 하면 네. 신문에도 조선일보에도 예. 게재해 주셨던 것 같고요. 예. 신문에도 나오고 네. 그 라디오 뉴스에도 나오고 예. 이제 언론고시라고 해서 저희가 MBC, KBS, SBS 중에 그래도 수험생들이 우주에서 최고 좋은 회사라고 가고 싶어하는 선망의 회사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MBC가 마치 민주노총의 기관지처럼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혹은 민주당의 예. 이러한 모습을 과연 국민들께서 공영방송의 합당한 자세라고 평가하고 있으실지 네. 물론 팬덤은 있겠죠. 예. 그러나 만나면 좋은 친구였던 MBC 본연의 모습을 진짜로 되찾기 위해서는 네. MBC 스스로의 어떤 자정 능력 예. 그래야지 정치가 그 MBC 운영에 관해서 침범한다고 불쾌할 공간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 노력이 내부에서부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BC의 자정 능력은 있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봅니다. 예.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잘못된 사내 문화 네. 마치 가족, 친지처럼 엮여진 그런 우리들끼리의 그 좋은 의미에서의 가족이 아니라 그렇죠. 예. 왜곡된 예. 형태로의 가족. 그래서 불합리한 점, 네. 나쁜 점은 입을 다물고 묵과할 수밖에 만드는 그런 그 암묵적인 폭력을 네. 누군가들은 좀 깨치고 나와서 다시금 MBC가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언론사로 거듭나기를 저는 참 오랫동안 희망하고 있지만 참 오랫동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당시에 저도 뭐 똑똑히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파업에 찬성하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배현진 의원님 혼자만 계셨던 건 아닌데 당시에 전국적으로 가장 지명도가 높으신 분이었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 MBC에서 탄핵 그 파업 쪽에 있었던 그쪽 사람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배 의원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했던 이제 그랬던 기억이 다 나고 그러고 예.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정치에 들어오셔서
또 여러 가지 일을 겪고 계시고 지난 작년에 있었던 그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에서 또 뉴스에 여러 번 또 주인공으로 등장도 하셔서 예. 네.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뉴스가 겹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권성동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뵀더니 당이 분열 말고 똘똘 뭉쳐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셨다고 그래요. 네. 예, 정말 어떻게 해야 이 당이 뭐 친윤이다 친한이다 그건 또 이제 지난번 얘기고 지금 와서는 뭐 탄핵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또는 좀 목소리를 아끼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한 목소리는 아무튼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러니까 한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그 비상계엄이 있었던 이후에 의원들이 의총을 굉장히 많이 했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거의 하더라고요. 매일이다시피 하고 뭐 보도를 통해 나갔다시피 굉장히 과격하게도 했고요. 예. 그 와중에서도 서로 뭐 다르지 않았던 목소리. 네. 지금 말씀하신 권성동 우리 원내대표나 권영세 우리 비대위원장이나 예. 친윤의 대표라는 이철규 의원이시나 이런 분들 모두가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나와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말씀이시고요. 네. 이 분들조차도 전부 계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셨었고 저희가 그럼에도 탄핵을 반대하는데 의원들이 부결에 동의했던 것은 이대로 꿀꺽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라는 강력한 공감대 때문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점을 위해서는 지지자들께서 특히 내부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뭐 그런 유통되는 여러 특히 유튜브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시고 우리 내부에서 우리끼리 손가락질하며 서로 상처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이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께서 지금 자리를 비우셔야 하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처음에 초심을 잊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역사가 평가할 수 있는 그 먼 그 시각으로 잘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큰 목소리 아니면 강력한 목소리를 쫓아서 근시안적으로 달려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몇 대 몇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관심법은 없어가지고. 짐작되는 숫자는 있는데 방송에서 말을 아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좀 종종 뵙겠습니다. 아유 좀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배우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네. 살펴가십시오. 네.